그런 상황에서 내가 발전하고 싶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40, 이제 내일 모레면 40인데 40이라는 나이도 많은 나이가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가슴 한 곳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더니,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결과가 이랬으니까 앞으로는 이전과는 다르게 개선할 점을 개선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떤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요. 친한 친구는 아니고 제가 일하면서 만났던 지인인데, 그 사람이 정수기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정수기를 이제 설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 몸무게가 한 100kg 정도 되고 키는 한 180 정도 됐었어요. 키가 180에다가 한 100kg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구죠. 그런데 배사장이었어요. 살이 아주 많이 쪘습니다. 그러니까 키도 크면서 살이 많이 찐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몸무게가 한 30kg 정도 줄었더라고요. 키가 180에 몸무게가 한 70kg 정도 이렇게 줄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컸었거든요. 살이 쪄가지고 쏙 빠졌어요. 완전 뼈만 남았어요. 그런데 진짜 보기 좋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이 빠지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잖아요. 뭐 핸드백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이런 명품을 좋아하는데, 물건만 명품을 찾을 게 아니라 자기 몸도 명품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듣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직장까지 걸어 다니기 시작을 했고, 한 가지 한 가지 예전에 비해서 내가 고쳐야 될 점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담배도 끊었는데요. 제가 20년 동안 20살 때부터 담배를 한 갑씩 이렇게 피웠거든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피던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었습니다. 그 전에도 끊으려고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한 1년 정도 끊었다가 다시 핀 경우도 있었고요. 완전히 끊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끊었어요. 그때 이제 끊고도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금단 현상이 생기잖아요. 금단 현상이라는 게 이제 막 담배를 피고 싶은 막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금단 현상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아,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도 한번 멋지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정말 인생 재미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해졌어. 그래서 이제 제가 찾은 방법은 예전에 나와 다른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평소에 일어나던 시간보다 일찍 일어나서 이제 걷기 운동도 할 겸 살도 뺄 겸 그러면서 직장까지 걸어 다니고, 그리고 이제 담배도 끊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담배를 끊어가지고 지금 10년이 넘게 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8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불심이 아주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난간을 신앙으로 한번 극복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108배라는 게, 절을 한다는 게 운동에도 좋잖아요. 뭐 108배 다이어트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어차피 절을 한다는 게 운동에도 좋으니까 이 108배를 하면서 내 마음을 가다듬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할 때 지속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8배를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일도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108배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40대 내내 거의 108배를 하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 8년 정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0대 중반 후반까지 계속 108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저를 이제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108배를 계속 했고, 30대에는 제가 조교사를 한 10년 동안 다녔었거든요.
다니면서 거기서 편집장을 했어요. 그 조교사 청년회라는 데에서. 그러면서 이제 책을 계속 만들면서 막 글도 쓰고 그런 일을 했었고, 그때 이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공덕이 쌓여서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 40대에 그 매일 108배를 하면서 평상시 하던 일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내가 생각한 게, 내가 자격증이 없는데 자격증을 하나씩 따보자. 다른 사람들 보면은 자격증이 많이 있는데 나는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자격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씩 따보자. 그래갖고 제일 쉬운 거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장 밑바닥서부터 하나하나씩 올라가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자격증 중에서 제일 쉬운 자격증이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이라고 있는데요. 이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컴퓨터도 좀 알아야 되니까 이걸 공부해서 따자 그래가지고 땄죠. 그거 따고 또 하나씩 딴 거예요. 그래서 기능사 자격증도 따고, 전기기사 자격증도 따고, 소방 자격증도 따고 이러면서 자격증을 하나씩 이렇게 딴 거지. 그런데 제가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니까요, 사람들이 저보고 기술사 시험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기사 자격증 땄으면 기술사 시험을 보면 그건 진짜 괜찮은 자격증이고 환영받는다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이 전기라는 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사 자격증을 따기도 힘들지만 그걸 딴다고 한들 그 과정에 행복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 공부하는 과정이. 그리고 사람이 좀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책만 붙잡고 인생을 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40대에 용신대운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용신대운이 무슨 대운이냐면 인성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성운이라는 것은 항모운을 나타냅니다. 항모운에 해당하는 인성운이 저에게 용신대운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40대에 사주를 공부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가, 그 조교사 같이 다니던 후배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걔가 이제 또 갑자기 사주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사주 카페 같은데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사주도 분석받고 막 이러면서, 거기 이제 사주 카페에 또 친한 사람들이랑 또 친해져가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다가, 야, 사주 하면은 돈 많이 번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이거 배우면 좋다고, 한번 배워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한번 배워볼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아주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그랬으면은 아마 안 배웠을 거예요. 그런 거 못하러 배우냐고. 그리고 불교에서 사도에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도라는 게 뭐냐면 잘못된 길로 빠지지 마라 그러면서, 이 절에서는요, 사람들이 사주 많이 보잖아요. 아줌마들이 사주 많이 보고 그러는데도 이 불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에 빠지지 말라고. 근데 그 사도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절에서는 사주 같은 거, 사주나 뭐 점이나 국 같은 거, 이런 것을 사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에 다닐 때도 이 사주 같은 것은 배우면 안 된다. 사람들이 많이 그 사주를 많이 보면서도 불교 안에서는 또 그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좀 젊었거나 아니면은 형편이 아주 좋았거나 그랬으면 안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배우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인생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고 싶었는데 별다른 돌파구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배워보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른 것은 있잖아요, 다 틀이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전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전기라는 것도 대학교에 전기과가 있고, 그리고 자격증도 무슨 기술사 자격증이 있고 기사 자격증이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 틀이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들 인정을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학교도 좋은 데 나와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그런데 이 사주라는 것은 대학교에 무슨 사주명리학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신비롭고 흥미롭고 재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배워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인성운이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공부가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결국 동영상으로 분석하는 방법까지 제가 이제 생각해내게 되고, 그러면서 10년 정도 이렇게 하니까 자리가 잡힌 거죠. 그런데 이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제가 인터넷으로 하지 않고 사주 카페 같은 걸 차리려고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이 따른 것도 맞죠. 그때 당시에는 여건이 되질 않아갖고 사주 카페 차린다든가 뭐 이런 걸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잘 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운이 따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40대를 아주 재밌게 이제 40대 후반서부터는 좀 폈다고 봐요. 그러면서 지금 나이가 51살이 됐는데, 올해가 이제 마지막 대운이거든요. 대운의 이제 끝이에요. 내년부터 이제 새로운 대운이 시작이 되는데요. 내년 대운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의 대운은 중년 이후 말년까지의 운이 이 연초하고 청년기보다, 어릴 때하고 청년기보다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제 하는 일이나 모든 점에 있어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운이 좋을 때, 그때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사람이 앞으로 더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해지고, 노력을 하게끔 주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노력을 하게끔. 저절로 뭐 복권에 당첨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출세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열심히 하게끔 주변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때까지 내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주를 알게 되고, 그 사주를 통해서 제가 예전에 비해서는 완전히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이 좋은 운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게, 그럼 좋은 운이 안 들어오면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운이 들어오지 않더라도요, 자기가 마음가짐이 변하면 돼요. 마음가짐. 그래서 최소한 제가 한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사람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운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현재의 대운이 별로 안 좋은 대운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